안녕하세요. 미국 재정 가이드 데니얼입니다. 2020년 가을은 여전히 7개월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허 격동의 시대에 다사다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을 잘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래를 위해 개인에게 알맞는 재정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제스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 위해서 우리 제스 선생님 본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재정 체크업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제스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 또는 한 가정의 재정 체크업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드린 뒤에 네.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동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체크업을 해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편안한 은퇴에 대한 준비까지를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스강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왜 재정 플랜을 세우고 나이 들어 은퇴할 때까지 실천을 해야 나가야 되나요? 예, 주위에 보시면요. 네.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물론 금융적인 위기와 또 경제적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시기도 하겠지만은 네. 저희가 늘 교육을 하는 미리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what if에 대한 그런 준비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네. 힘드신 건 이제 맞는데 그래도 좀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그렇게 타격이 많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괜찮지 뭐 계속 일하면 되지 이 비즈니스 잘 되는데 라고 그냥 막연하게만 계획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중요한 체크업도 미리 안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힘든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그 체크업은 잘 되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든 늘 해오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재정 설계하면은요, 뭐 재정까지 설계할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시잖아요. 예. 골치 아파지고. 골치 아프고, 네. 넘버 얘기하면 머리 아파.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10년 전쯤이었어요. 친구가 이제 집에 와서 이런 체크업을 해줄 때, 네. 친구가 한대니까 해준다니까 그게 뭐지 이제 관심보다는 그 친구에게 정성에 그렇게 앉아서 받아봤는데요. 그날 굉장히 저희는 쇼킹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희 남편도 엔지니어라서 이런 웬만큼의 이런 계획 같은 걸 잘 하는 분이신데 파이낸스 체크업이라는 거는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저도 일을 하고 저희 남편도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데 이 돈을 모으는 그 팥이 딱 보니까 큰 구멍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체크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 구멍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 체크업을 통해서 이런 뚫린 구멍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아무리 뭔가 돈을 넣더라도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체크업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좀 많은 걸 깨우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그런 깨우침이 있으셨고. 예. 네. 그래서 그것을 딱 보니까 네. 저처럼 돈을 버는 사람도 그리고 남편같이 엔지니어인 넘버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예. 이렇게 체크업을 안 했다면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체크업을 잘 안 하겠구나라고 하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특히 남자분들 건강 체크업 잘 안 가시죠? 예전에 가셨나요?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네. 좀 뭐 그냥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부담 없이 했었는데 네. 50이 넘어가니까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네. 저도 좀 뭔가가 조금 어브노멀한 수치가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세요? 이제 네. 그런 거를 건강 체크업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네. 그 다음부터는 왠지 가고 싶지 않고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수치를 한번 리얼라이즈가 되고 그렇게 느낌을 갖는다는 게 싫어지니까 네. 가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안 가.
있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뭐가 나올까 봐 그렇죠. 안 가는 것처럼 네. 그 건강 체크업도 뭐가 아파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예, 조금 예. 더 아픈 일들을 음, 혹시라도 있을까 봐 그걸 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음, 이 재정 체크업도 맞습니다. 음, 너무 늦지 않게. 네. 예. 그리고 너무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은 상황을 미리 음, 막기 위해서 이거를 체크업하는 건데요. 음, 이것을 안 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 안 한다면 음, 우리가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음, 원하지 않은 시기에 음. 어 원하지 않은 그 금액 가지고 네.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지금이야 뭐 건강하니까 뭐 라면 먹어도 괜찮아 그렇죠. 하겠지만은 예, 나이 예, 들어서 네.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제 음, 먹고 싶은 거 음, 못 음, 먹고 한다면 그게 음. 많이 힘들어지는 맞아요. 네, 상황이 되겠죠. 네,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스 선생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정 플랜을 세우기 위해 먼저 분명한 재정 목표 설정을 세우셔야 한다고 평소에 늘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재정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음, 워낙 이 재정적인 게 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특히 회사에서는 음, 이렇게 아무 금융 지식이 없는 분들을 음, 위해서 음, 한 스텝 바이 한 스텝 이렇게 쫓아올 수 있도록 음. 그 파이낸셜 로드맵이라는 게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혹시 여기 오셨을 때 네, 주소를 물론 아셨겠지만은 네, 이렇게 뭐 야후로 어, 해서 네. 오셨나요? 예전엔 저희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음.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GPS로 그쵸. 해서 그쵸. 오죠. 예. 딱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게 딱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음. "너 어디서 출발하니?" 요런 거. 그렇죠. 네, 예. 두 스타팅. 번째는 "어디 갑니까?" 그쵸. 목적지. 예, 목적지. 예, 예.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해 주고 네.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데로 아, 가게 되면 예, "잘못 왔어. 유턴해." 예, 하면서 예, 예.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수정을 해주죠. 그쵸. 우리가 아, 원하는 곳으로 봐 그렇구나. 주는 것처럼 아, 파이낸셜도 로드맵이 있답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엉뚱한 곳에서 네,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네, 은퇴하기 전에 네. 이런 체크업을 통해서 음, 잘 가고 있는지를 체크업해 주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하죠. 네, 네. 예,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은퇴 전까지 음. 내가 목표를 세워서 돈 관리를 잘해서 돈을 잘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그 원칙이 있죠. 네. 그 네, 원칙을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낸셜 로드맵처럼 음, 쫓아올 수 있게끔 음.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눴어요. 그거를 아, 4 스텝이라고 4 스텝이요? 얘기하거든요. 예. 첫 번째 스텝은요. 음, 그러니까 저희 돈을 체크업을 하면서요. 음, 돈을 현명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음, 잘 벌고 잘 쓰고 있는지를 체크업을 하고요. 네, 그 안에서는 빚이 있다면 음. 빚 관리가 그렇죠. 잘 되고 있는지 빚 관리. 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충분한 비상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음, 그리고 첫 음, 번째 스텝의 마지막 스텝인 음, 파이낸셜 골. 아까 음.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네, 많은 분들이 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없어요. 네, 네, 예, 그냥 네, 네. 막연히 열심히만 가면 그렇죠. 어디에 도착하겠지라고 음, 생각하시는데 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은퇴를 하겠다라는 거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뭔가를 바꾸셔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되겠다. 그 정도면 돼라고 하실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음, 그게 퍼스트 스텝입니다. 네. 두 번째 스텝은 네.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실 때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는 인컴에 대한 프로텍션. 예. 예. 네. 그리고 텍스에 대한 프로텍션.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팠을 때 프로텍션. 즉 네. 여러 가지 보호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네.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음, 확인하는 게 두 번째고요. 음,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증식된 돈이 음, 잘 자랄 때 네. 돈이 이게 음, 씨라고 생각하면 땅에 묻고 나서는요. 음, 물이랑 햇볕이랑 이렇게 주듯이 거기에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음, 그게 시간과 이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축처럼 나쁜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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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게 피해야 될 거. 피해야 네, 될 거는 세금과 네, 그리고 리스크예요. 그리고 네. 물가 상승률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 돈이 잘 자라게 하는지에 음, 대해서 음, 잘 아는 게 세 번째 스텝이고요. 음, 네 번째 스텝은 네, 그렇게 증식된 돈을 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잘 갈 수 있게 네,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예. 엉뚱한 엉클쌤한테 가지 않게끔. 그러면요. 예, 네, 네, 저는 네. 그런 삼촌 둔 적도 없는데 삼촌이 와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잘 할 수 있게 상속까지 네. 이제 그4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잘 알아두시면요, 네. 진짜 새어나가는 돈, 음, 남한테 주는 돈 음, 그런 거 잘 막아서 음. 이제 잘 보호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 플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나의 현실 상태 파악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플랜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스 선생님, 나의 재정 현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 네, 해주셨어요. 네, 네, 네.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아까 건강 체크업처럼 음. 파이낸셜 체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리스트가 있겠죠? 네, 어떤, 네. 이제 여기 보시는 네. 이 차트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 넘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보시는 분들, 나 넘버, 숫자 너무 머리 아파 하시더라도요. 이번 채널 고정하시고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네. 꼭 그 건강검사 할 때 그 항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퍼스널 파이낸셜 컵에는요, 처음에는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알아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골이에요. 내 목표. 예, 우리 4스텝에서 배웠던 첫 번째, 예, 거기서 set the financial goa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네. 이렇게 골 셋업을 합니다. 네. 무엇을 원하는지 아셔야지 저희가 그런 거에 맞춰서 가능하다. 아니면 조금 더 이런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해 드리거든요. 예, 근데 예. 여기 롱텀 같은 경우에는 은퇴 계획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쇼텀하고 미텀은 뭐가 될까요? 쇼텀은 이제 단기적으로 한 1년에서 5년 후에 음.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텀은 한 10년 정도 이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쇼텀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지금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둘째가 고등학생입니다. 네, 네, 예, 그렇죠.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는 학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게 내가 지금 버는 돈과 어떻게 부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니까 제 막둥이가 하나 있어요. 5살짜리거든요. 네. 네. 금방 대학은 가지 않지만은 네. 앞으로 이제 네. 한 10년, 15년 후에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한 중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신혼부부라면은 뭐 네. 주택 구입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많은 분이 이렇게 미텀에는 주택 구입, 원하는 집 장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롱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은퇴 계획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은퇴 계획 중에 이제 본인 계획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이 디펜던이라서 본인이 부양을 할 경우는 거기에 이제 같은 꼴을 쓰셔야 되죠. 부모님을 위한 뭐 용돈이든지 아니면 네. 이렇게 들어가는 돈도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쓰는 네. 게 monthly income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연봉 얼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걸 12로 나누는데요. monthly income에는요, 네. 그로스와 네트가 있어요. 예, 그로스는 그 액면으로 받는 거죠. 회사에서 받는 거고 네트는 거기서 텍스 나가고 401k면 뭐 연금이라든지 그런 거 다 빼고 헬스 인슈런스 다 빼고 나머지 고정비용 빼고 올까요? 아니면 애프터 텍스라고 올지나요? 애프터 텍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애프터 텍스라고. 네, 네. 텍스 다 내고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돈을 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monthly expense. 내가 네. 도대체 얼마나 쓰고 있지라고 해서 쓰는 건데요. 네.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어? 네. 저도 이걸 배우기 전에 저희 남편이 엔지니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끔씩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쓰는지 알아? 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결국 싸움밖에 안 돼요. 내가 다 썼어? 막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걸 직접 해보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남편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에는 월별 가계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죠. 월별 가계부를 좀 잘 쓰시던 분들은요, 제가 이거를 해드리면 금방 넘버가 나와요. 예.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fixed expense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는 보면요. flexible expense. 꼭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 나가는 돈. 그래서 위에는 네. 거는 음, 필요해서 쓰는 거. 네. 뒤에 있는 거는 네. 원해서 쓰는 돈. 원해서 쓰는 거. 예, 예.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식비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플렉서블한 네.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픽스드 익스펜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몰게지고요. 음, 아니시면 렌트. 음, 거기에 있는 프로퍼티 인슈런스나 텍스 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음. 차가 있으신 분 차가 몇 대냐에 따라서 페이먼트가 몇 개냐 그렇죠. 메인테넌스 캐스 음, 오로 인슈런스 음, 예, 그것도 있고 음, 라이프 인슈런스 헬스 인슈런스 음. 음식값도 픽스드로 할 수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외식은 이제 그거는 좀 플렉스블하게 되어 플렉서블한 있지만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음. 유틸리티 여러 가지 네. 있겠고 네. 전화기 네. 꼭 필수죠. 와이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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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픽스드 익스펜스고 그다음에는 이제 플렉서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예, 플렉스블 보시면요. 퍼스널 익스펜스라고 해서 여자분들 머리 하거나 헤어 하거나 네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겠고 남자분들 골프 치시고 네. 기호식품이지만 뭐 담배 피신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 여행 요즘은 많이 못하지만 예, 젊은 아이들 있을 경우에는 뭐 영화관을 간다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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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 마세요. 이 플렉시블 익스펜스에 세이빙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많은 분들이 네. 다 쓰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네. 워낙 이 재정 체크할 때는요. 네. 미리 이것을 거의 이건 지금 플렉스블 했지만 돈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픽스드에 넣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저축을 하고 나머지를 쓴다라는 식으로.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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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픽스드 익스펜스에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신가요? 제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제가 못했을 때는 주위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하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주위에 있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축 얘기를 하면은 진짜 먹고 죽어도 네. 저축할 돈 없다라고 해서 네. 많이 하시는데요. 네. 한 예가 있습니다. 네. 예. 네. 한 분이 네. 전화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네.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네. 네. 다른 동료분들은 레이오프 됐다고. 네. 네. 근데 네. 본인은 안 되고 15% 감봉이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예, 지금, 제주에도 그러신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예. 네. 지금 워낙 많이 힘드니까 네. 예, 레이업 안 되고 그냥 15%라도 절약이 된 게 어디냐고만 이제 네. 얘기하시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코로나 전에도 15% 감봉된 상태에서도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상태가 되니까 15% 음. 감봉돼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음. 우리에 보면 참 신기한 게도 네. 굉장히 플렉스블해요. 그렇죠. 거기에 맞아요. 맞게 살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저축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음. 필수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지 음. 옵션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른쪽 세션에 보면은 에셋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집이 있으시면요. 마켓 발류 네. 쓰시면 되고요. 스탁이라든지 뮤추얼 펀드 혹시 음. 저축성 생명보험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캐시 발류가 있으니까 그거 네. 써주시면 되고 세이빙 어카운트나 체킹 어카운트 네. 적어주시고 은퇴 플랜, 401k, 네. IRA 이런 네. 것들 다 적어주시고 학자금을 혹시 모아두신 거 있으시면 그리고 혹시 텍스 내고 좀 오버페이드 하신 분들은 받는 데 있잖아요. 이거를 또 따로 모아주신 분도 있으세요. 네. 대부분 굉장히... 한국 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한국 가시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따로 모아뒀을 때 다 모아둔 돈 이것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밑에 보면 라이빌리티라고 이제 부채예요. 네. 예. 네. 모기지. 예. 그렇죠. 네. 제 집이 아니죠. 거기가 네. 은행집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모기지를 뺀 나머지가 저희 자산이 될 수 있듯이 몰게지가 얼마 있는지 혹시 스튜던론 미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50 넘어서도 이제 스튜던론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스튜던론도 적으시고 크레딧 카드 혹시 있으시면 그리고 혹시 부모님에게나 가족분들한테 빌린 돈이 있으시면 그것도 다 적으라고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 론 그쵸, 갖고 계시는 많이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적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내 집이 다 나 자산이다,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지금 얼마큼 모았을까라고 했었을 때 음, 집 팔아서 빚 다 갚고 음. 딱 내 돈으로 내 손에 남아있는 돈,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마이너스 네. 라이빌리티, 음. 에셋 마이너스 라이빌리티를 했을 때 그게 내 순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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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이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예, 돈이 네. 어떤 것이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채일 것 같은데요. 부채죠. 네. 당연히 부채입니다. 혹시라도 네. 지금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있기 네. 때문에 나중에 네. 뭔가 보상을 받았다 하지 마세요. 네, 네. 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예. 부채예요. 부채죠.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그만큼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이 자산으로서 부모님한테 뭔가 하고 있다면 아이들도 그걸 보고 있어서 네. 자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그건 좋네요. 예, 그러니까 예. 잘 해야죠. 해야 되겠네요. 예, 용돈을 그렇죠. 드리더라도 꼭 부모님 네, 애들이 부모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 예, 예, 예. 와이프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산이죠. 자산이죠. 네. 예, 잘하셔야 돼요. 방송입니다. 자산입니다. 예, 제일 큰 자산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아프면 참, 예, 이제 예. 그렇게 되면은 부채가 될 수도 될 있겠네요.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what if 시츄에이션에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자산으로 있다가 갑자기 부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체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드려요. 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젊은 분들은 내가 아팠었을 때, 내가 그리고 어떤 사고를 당했었을 때, 예, 그리고 뭐 누가 가족이 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해프닝이 생겼었을 때, 내가 프로텍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죠. 예, 굉장히 좀 약해요. 근데 제 나이 또래쯤 되게 되면은 이제 인생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겪거든요. 그럼요. 예, 예. 저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한 19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을 아니었죠. 2번 정도 당했어요. 2번 정도. 맞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해프닝에 대한 프로텍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있거든요. 한번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셨구나.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되면은 내 돈을 어디다가 잘 투자를 해서 투자만 증식을 생각해요. 할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고 있지. 프로텍션은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해요. 네. 특히 근데 요번 코로나 때문에 음. 아이들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요. 예. 그렇네요. 예. 의식 자체가 많이 바뀐 게 이거는 내가 나이 들은 거랑 상관없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선생님, 그러면 내가 프로텍션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내가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네. 공식이 있을까요? 예. 바로 그 라이abili티 밑에 예, 있는 여기 섹션이 그래서 프로텍션이군요. 그래서 예. 재정 체크업 중에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프로퍼한 프로텍션. 그냥 프로텍션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여쭤보면은요. 20년짜리 뭐 하나 해놓은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뭔지도 모르세요. 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나 해놨으니까 나 이제 괜찮아. 네,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그래서 이제 두 번 질문만 해도 잘 모르세요. 얼마를 받으시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전혀 모르시거든요. 네. 예, 2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프로퍼한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 계산하는 방법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 재정 가이드님께서 해준 방송 중에도 많이 나와요. 네. 예, 네. 그것도 굉장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요, 많은 도움이 될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DIME, 네. DIME라고 다임 메서드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빚이 있으시면 아까 여기 라이빌리티 쪽에 빚이 있죠? 그렇죠. 예, 모게지 빼고 빚을 적으시고요. I는 인컴이에요. 내가 인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컴만큼 많은 분들이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yearly expense에다 10년을 좀 더하시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 괜찮다. 물론 슬프겠지만은 마음 아프겠지만 파이낸셜리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겠죠. 그리고 몰게지와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컬리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10만 불 정도는 두당.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가 셋이니까 30만 그렇죠. 을 계산을 해서 하면은
혹시 여기 베이에리어에 사신 분들은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밀리언이 넘죠. 금방 넘어갑니다. 네. 예. 밀리언이 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 없는데 네. 우리 남편 다 알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스타벅스 여유를 즐기면서 그냥 막 이렇게 공원 산책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 꼭 DIM이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 강추해드립니다. 아,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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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악된 내 재정 현실에서 네. 어떻게 내가 목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체크업 리스트 중에 보면은요, 한 중간 좀 밑에 보면, 네. 텍스 부분이 있어요. 네. 예, 텍스를, 음. 이것도 이제 재정 가이드님께서 한번 해주신 적 있으실 예. 거예요. 예전에 부의 법칙. 네, 그때 부의 얘기 법칙. 나왔죠. 네. 그걸 보면은요, 내가 받은, 취득한 돈을 네.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돈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요. 음. 텍스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 번째 텍스 나우에는 음. 캐시나 저축한 돈이나 스탁, 뮤추얼 펀드, 음. 체킹 어카운트 여기 있는 네. 돈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돈을 넣는 이유는 내가 돈을 넣고 빠른 시일 안에 내가 급할 때 뺏어 쓸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어요. 네. 예. 단점은 세금을 낸 돈인데 여기에서 돈이 내가 불었을 때 이자에 대한 걸 또 텍스를 내게 돼요. 텍스를 내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음. 텍스 레이럴 파트 네. 이게 준비 안 되신 분이 많이 있으세요. 네. 다행히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이거 해 그래가지고 401k 같은 정도 하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작은 IRA도 준비가 안 되셨어요. 꽤 있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 401k나 IRA나 그리고 뭐 또 403b 이런 것도 그냥 텍스 코드예요. 텍스 코드인데 지금 내가 텍스를 안 낸 돈을 넣었을 때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그 돈을 쓰면 네. 원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내가 텍스를 내고 네. 쓰는 돈이죠. 장점은 여기에서 내가 돈을 넣어놓으면요. 내가 인컴이 있으면 네. 그 인컴, 그로스에서 그만큼을 뺀 나머지에 대한 텍스를 부과하기 때문에 텍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은요. 은퇴를 위한 돈은 여기다가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마지막에 보면 텍스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네. 텍스 어드밴티지는요. 라스 IRA, 네. 라스 401k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텍스를 낸 돈을 넣습니다. 네. 이게 뿌러 나중에 내가 쓸 때 텍스를 내지 않죠. 네. 예. 굉장히 장점이 많은. 네. 여기에는 529 플랜이라고 학자금 플랜도 그렇죠. 있고요.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로 저축성 생명보험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드밴티지를 텍스 어드밴티지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네. 여기는 지킬 룰들이 좀 있습니다. 예, 라스 IRA, 라스 401k는 여기도 이제 59.5세 룰이 있고요. 그렇죠. 예, 529 플랜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으로만 쓰셔야지 않으면 또 텍스를 내게 되고 그렇죠.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에서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이 돈을 쓰셔야지 이거 텍스 안 낸다고 막 쓰시면 또 텍스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룰만 다 지키시면요 이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자산을 이렇게 텍스 나우, 텍스 레이더, 텍스 어드밴티지로 분류를 해서 적어 놓는 거죠. 네. 딱 이걸 적어 보시면요. 나 왜 이렇게 없지? 하시는 분도 있고 한 예는요. 그분은 이제 색달소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남편분이 401k 그 회사를 다니시니까 401k 있고요. 아이들이 셋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자금도 하나씩 다 넣고 그리고 생명보험 다 갖고 네. 저축성 생명보험 다 갖고 계시고 5개가 아니라 6개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왜 엑스트라로 했더니 조카가 라이센스 땄어. 그래서 하나 사줬어.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는 많이 갖고 계시고 CD도 갖고 계시고 비상금도 갖고 계시고 나는 다 준비됐어. 이런 체크 받아보지 않아도 돼.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이걸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으셨거든요.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계셔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정말 잘하고 계신지 한번 세컨 오피니언 한번 받아보실 겸 이 체크 받아보시겠더니 승쾌 이걸 오픈해 주셨어요. 예. 받으셨겠죠. 네네. 딱 봤는데 텍스면으로는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CD도 있으셨고 401k 있으시고 IRA 있으시고 학자금이나 생명보험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분포도를 보니까 이게 파이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쁜 파이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못 하셨던 게 있어요. 뭘까요? 이 파이낸셜 플래닝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자예요. 아, 예. 네. 요것도 한번 커버하신 게 있죠. 네, 예, 예, 저희 예. 부회법칙에서도 세 가지 종류의 이자가 정말 있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예.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음.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맞아요. 있는 내용이들이죠. 예, 예. 오늘 이걸 보시고 이게 음. 뭐지?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요. 음. 이게 퍼즐 맞히듯이 다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답니다. 네,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보면 고정이자, 변동이자, 네. 그리고 지수성이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분은 고정이자가 15%, 음. 변동이자의 85% 아. 다 들어가게 해주고. 근데 그분이 나이가 55세셔서 이제 은퇴를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고 계셨는데 이렇게 주식으로 들어가서 이 변동이자 설명드리면서 이게 좋으신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그런 게 불안한 거 싫어한다고. 안정적인 거 좋아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놀라셨어요. 그 이유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님들은 스탁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스탁에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인덱스 상품을 좀 말씀드린 다음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분산해서 옮기는 거 좀 도와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인덱스 이자를 모르셔서 인덱스 이자로 활용을 못 하신 거였군요. 네, 네. 텍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자도 보시면서 이 차트 보시면은 이 가로로는 이제 텍스가 돼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세로로는 이자로 해서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인덱스 이자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고정과 변동을 좀 이렇게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 돈이, 내 돈이 주식으로는 직접 투자가 되진 않지만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주식이 올라갈 때는 올라간 만큼 주진 않고요. 캡이 있어요. 네. 예, 실링이라고 그러는데 캡을 딱 드리고 대신 주식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지 않게 그 플로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리밋이 있지만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락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층계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굉장히 좀 안전하게 내 돈이 증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안전하면서도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이렇게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네. 이 인덱스 이자를 왜 또 한국 분들이 또 잘 모르냐면요. 네.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런 인덱스 이자 금융 상품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요것도 하나 얘가 있어요. 네. 아는 분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험을 하시는데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막 물어봤더니 뭐 그런 게 어딨냐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럼 나도 보험을 하게 해달라. 한국엔 그런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미국의 이 인덱스 이자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진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러워한 인덱스 이자를 저희들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책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이렇게 얼마큼 벌고 또 얼마큼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돈이 많이 쓰시거나 혹은 없으시거나 이거는 이제 생활 성적표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 습관이 나와요. 돈에 대한 습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책값을 받아보시고 나서는 저희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프로포절 하는 그런 걸 보여드려요. 그래서 before and after를 딱 보면 본인이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 설정이 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낸셜 로드맵처럼 데스티네이션이 내가 여긴데 왜 난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GPS로 생각하면 아주 이해하기 쉽겠군요. 이렇게 되면 GPS가 딱 다시 수정된 그 로드를 서제스션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스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결국에는 그런 거군요. 그런 가이드를 좀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자산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됐으면
이제 골 세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예, 골 세팅은 좀 어떻게 할까요? 골 세팅을 하기 위한 그 툴로 What if calculator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What if calculator라고 지금의 나이, 그리고 은퇴할 나이, 그리고 은퇴해서 은퇴 후에 내가 언제까지 돈이 필요한 건가, 예. 그리고 얼마큼 돈이 필요한가, 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세금은 얼마나 내고 그 돈을 모을까, 예. 물가 상승이 얼마일까.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짝짝짝 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딱 얼마가 필요합니다. 나와요. 네. 예. 네, 그러면 네. 우리 제시 선생님 네.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네. 시청자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프랑스에 마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되게 이쁘게 생긴 여자가 네. 상상이 되죠? 네. 예. 네. 마탈이라는 친구는요, 모든 걸 다 맡아요. 그래서 마탈이에요. 네, 마탈이에요. 예. 친구는 이제 30살이고요. 네. 이제 한 얼마쯤 은퇴를 할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서 네. 한번 이제 칼큘레이를 해봤습니다. 30살이고 이제 60에 은퇴쯤 하고 은퇴 자금이 최소한 90살까지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30이라고 30년 동안 내가 쓸 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은퇴 후 한 6,000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한 소셜 스크립 펀드로 한 2,000불 정도는 나올 거라는 계산 하에 최소한 한 연금은 4,000불 정도는 필요하다. 네. 그 정도는 이제 어디서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401k도 뭐든 이제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또 정해진 돈을 저축하는 동안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3.2 정도 놓고 인플레이션. 텍스 지금 돈 벌고 있으니까 30% 넣는다고 했을 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얼마? 이자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2%를 넣으니까 4.5 밀리언 오. 많이 나왔어요. 네. 충격이었어요. 네. 와, 4.5 언제 모으지? 네. 그럼 내가 2%가 아니라 한 4%를 넣어볼까? 네. 4%를 넣어봤더니 3.3 밀리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4% 이것도 굉장히 높은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혹시 8%가 어디 있을까? 넣어봤더니요 2 밀리언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줄었네요. 예, 예. 2 밀리언도 많은데 일단 그래도. 그러면 어딘가에 내가 8% 이자를 받는 데가 있다면 찾아봐야겠다라는 이제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지 안 다음에 요 칼큘레이터를 보면은요. 네. 그다음에 거꾸로 갑니다. 그럼 내가 30년 동안 네. 얼마를 저축해야지 이 2 밀리언 달러 벌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30% 텍스를 내고 물가 상승률 3.2를 계산하면은요. 4% 이자를 혹시라도 내가 받게 되면은요. 한 달에 5,000불 정도 모아야 돼요. 세이브, 네. 버는 게 아니라. 네. 세이브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역시 4%는 아니구나. 그럼 내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어디 8% 찾아야겠구나. 해서 8%를 한 달에 받으면 3,000불 정도 세이브 해야 돼요. 3,000불. 네. 아까보다 그래도 좀 떨어졌네요. 그쵸. 근데 5,000불 생각하다 3,000불 되니까 이건 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계산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3,000불 세이브하라 그러면 300불도 세이브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마리프 칼큘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옵션이 그러면 한 달에 내가 6,000불 안고 6,000불까지 필요 있겠어? 3,000불만 써도 돼? 라고 하면은 이제 1,600불 세이브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은퇴 후의 삶을 살 것인가? 6,000불 정도 있어야지. 아니야, 3,000불 정도 됐어.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저축해야 되는. 저축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와레프 캘큘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실질적인 좀 감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목표 수치를 세울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 마타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태리 친구인데요. 마리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아무도 안 믿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말도 안 돼. 말이 돼. 네. 예. 그래서 은행만 믿어요. 그 친구한테 열심히만 이래가지고 은행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계산기를 해주니까요. 너무 충격적이죠. 내가 믿던 게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게 되겠죠. 은행에서 이자는 너무 작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어떤 상품이다, 뭐 어떤 플랜을 하기 전에 이 칼큘레이터를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본인 하는 방법이 맞는지 믿고 안 믿고 말이 돼 하지 말고
그 숫자를 봤을 때 어떤 방법을 택해서든지 내 은퇴 좀 준비하게끔 하는 친구가 있고요. 스페인 친구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다 유럽에 계신 분들이네. 네, 여기 이제 인터내셔널이니까. 인터내셔널이니까. 예. 그 네. 친구 이름은요, 네. 마레모레. 마레모레. 예. 네. 그 친구는 따라해요. 뭐 어. 마레모레 그냥 따라하면 되지. 네, 네. 쟤 똑똑하잖아. 어. 마타리 쫓아하자라고 해가지고서요, 변화에 대해서 막 민감하진 않지만요, 눈치가 빠른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공부하지 않아도 이 네. 친구 따라서 내가 돌려봐봐. 그럼 나 얼마 세이브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쫓아하는 마레모레 친구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멕시코 친구가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좀 북미 쪽으로 오셨어요. 예, 그 친구는 빵끼오라는 친구예요. 네. 예, 그 친구는요 가장 바쁜 사람이에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열심히 사는데 네. 이런 정보에 많이 없어요. 근데 왜 이름이 빵끼오냐면 판을 키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만 살아가지고서는 단돈 1,000불도 세이브가 안 될 것 같아. 하는 일 가지고.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하지라고 해서 이 금융업계에 들어와서 한번 배워보자. 직접 판을 키워보자. 라고 해서 배우면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인컴 소스를 마련을 해. 예, 그래서 내 은퇴 자금은 내가 직접 이 일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다 하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그런 재미난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에 계신 분은 굉장히 좀 적극적이신 분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 키워강입니다. 판을 키워서 예, 이 일을 직접 내가 배워서 한번 내 은퇴 자금 남편한테 의존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보고 이해만 해서도 안 되고 네. 내가 적어봐서 한번 내 현실 파악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또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면 이거를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가 중요한 중요하죠. 거잖아요. 알고 끝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이거를 보면 이 또 내 건강 검사 네. 해가지고 네. 또 내가 그러면은 이제 목표로 내가 그러면 10kg는 좀 빼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네. 그런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예. 네, 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10kg를 빼야지 내 건강이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네. 그렇다면 내가 10kg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뭐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행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재정 플랜도 플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예. 네. 많은 여자분들이 이제 연초에 되면은 그렇죠. 고리요 네. 다이어트입니다. 평생 네. 고리입니다.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많이 하죠. 근데 다이어트가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의지가 약해서예요. 예,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요 퍼스널 트레이너가 붙어요.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이 맞아요. 요즘은 특히나 그쵸. 더. 내 의지와는 달리 남의 그 노하우를 빌려서 조금 본인을 이렇게 푸시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업도 전문가분들과 한번 상담을 해보셔서 가이드라인 좀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값 받으신 거 혹시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데니얼님께서 제가 이쪽 이 PFC 요 파일, 엑셀 파일도 있고 PDF 파일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메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 그거 받으시고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또 조금 의문이 들거나 코치를 좀 받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또 우리 제스 강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저도 10여 년 전에 이것을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 굉장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도움을 또 청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제스 선생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플랜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시고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스 선생님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재정 플랜을 코치해 주셨는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퍼스널 파인 체크업도 알려드렸고 또 마리프 칼큘레이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산기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고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본인의 은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할 수도 있고, 아, 진짜 본인이 이런 삶에 있어서 생각 안 해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반드시 오늘 이 시청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배움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한번 이렇게 이메일 주시면요. 정말 자세하게 이런 음. 거는 다른 데서 돈 다 받고 해요, 서비스를.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진짜 이런 좋은 마음으로 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분이시니까 이런 거 정말 잘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